동일한 색상이라도 면적이 넓을수록 명도와 채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 착시 현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똑같은 색도 좁은 영역보다는 넓은 영역에 칠할 때요, 훨씬 밝고 훨씬 쨍하게 보인다는 뜻이죠. 볼이라는 넓은 면적에 그대로 올리게 되면 그 붉은기와 쨍함이 몇 배로 증폭되어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타는 고구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립바이 뷰티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퍼스널 컬러 진단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진단받으러 가신다면 고객님은 웜톤입니다, 고객님은 쿨톤이세요 라는 진단과 함께 특정 색상의 천이라든지 화장품을 추천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 진단대로 화장을 했는데도 어떤 날은 얼굴이 동동 뜨고요, 어떤 날은 너무 칙칙해 보인단 말이죠. 화장품 회사가 정해준 웜톤, 쿨톤 공식에 내 얼굴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는 색채 기초 3편으로요, 그 답답함을 완전히 해결해 드릴게요. 색이 가진 진짜 매력 중에 하나인 색의 온도와 면적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립바이님, 보통 퍼스널 컬러는 노란기가 돌면 웜, 푸른기가 돌면 쿨이라고 단순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색을 단순히 따뜻한 색, 차가운 색으로 고정해 두는 건 색을 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색의 온도는 고정된 게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색채학자 요하네스 이텐의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똑같은 온도 조건의 방인데 한 곳은 푸른빛이 도는 청록색으로 칠을 하고요, 다른 한 곳은 붉은빛이 도는 적등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록색 방에 있던 사람들이 무려 3도에서 4도나 더 빨리 추위를 느꼈다고 해요. 우리의 뇌가 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실제 온도 감각을 자극받았다는 걸 증명한 거죠. 이걸 메이크업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얼굴에서 따뜻함을 주는 옐로우 베이스 와 차가움을 주는 블루 베이스는 서로 밀고 당기는 대비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걸 한난 대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터는 살짝 쿨한 펄로 얹으시고 쉐이딩은 따뜻한 브라운 베이스를 깔았을 때 이게 왜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나는지 이제 설명이 되죠. 차가운 빛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따뜻한 색은 뒤로 물러나는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하이라이터만 두껍게 쌓아도 안 되고요, 쉐이딩만 어둡게 눌러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또 하나는요, 차가운 쿨톤 섀도우 옆에 따뜻한 웜톤 브라운을 아주 살짝만 매칭하시면 그 차가운 색이 훨씬 더 투명하고 시원하게 돋보입니다. 반대로 전체를 다 따뜻한 색으로만 칠하면 얼굴이 더 부어 보이거나 답답해질 수 있어요. 퍼스널 컬러가 정해준 진단천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웜톤이라고 해서 따뜻한 색만 쓰면 얼굴이 평면이 됩니다. 내 피부 위에 차가운 영역과 따뜻한 영역을 조화롭게 섞어줄 때요, 비로소 세련되고 입체감 넘치는 메이크업이 완성이 됩니다. 립바이님, 또 하나 미스터리가 있어요. 분명 입술에 발랐을 때는 너무 예뻤던 차분한 말린 장미색 립스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볼터치로 쓰려고 뺨에 넓게 펴바르면 갑자기 불타는 고구마처럼 너무 붉고 촌스러워지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실패죠. 그 미스테리의 열쇠는 바로 면적 대비에 있습니다. 면적 대비는 동일한 색상이라도 면적이 넓을수록 명도와 채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 착시 현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똑같은 색도 좁은 영역보다는 넓은 영역에 칠할 때요, 훨씬 밝고 훨씬 쨍하게 보인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연회색 페인트로 집을 꾸민다고 생각해 볼게요. 페인트를 구매할 때 겉표면에 보여줬던 컬러침만 보고 와, 이 연회색 예쁘다 해서 구매를 한 다음에 벽 전체에 칠을 했더니요, 생각보다 너무 밝고 화사해서 당황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립스틱은 입술이라는 아주 좁은 면적에 바르기 때문에요, 채도가 조금 높아도 차분하고 예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 볼이라는 넓은 면적에 그대로 올리게 되면 그 붉은기와 쨍함이 몇 배로 증폭되어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타는 고구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블러셔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차분하고 채도가 낮은 색을 골라보세요. 그래야 넓게 펴발랐을 때 비로소 내가 원했던 그 세련된 발색이 나옵니다. 두 번째, 경계는 반드시 블렌딩으로 흐려주세요. 색이 딱 잘려있으면 채도가 높아 보입니다. 끝을 자연스럽게 흐려줄수록 온도감이 부드럽게 전달돼요. 세 번째, 쿨한 색상과 웜한 색상을 레이어링으로 중화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코랄 블러셔 위에 쿨한 핑크 베이지나 로즈 색상을 아주 살짝 덧바르면요, 두 온도가 중화되면서 훨씬 세련된 혈색으로 바뀝니다. 이게 한난 대비와 면적 대비를 동시에 활용하는 테크닉이에요. 반대로 포인트가 되는 입술이나 아이라인 같은 좁은 영역에는요, 조금 더 선명한 색을 써서 힘을 주세요. 대비 효과 덕분에 이목구비가 훨씬 또렷해 보입니다.
와, 오늘 색채학의 진짜 비밀을 배운 것 같아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정해진 규격이나 진단 결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퍼스널 컬러라는 마케팅 뒤에 숨은 상업적 이분법에 속아서 나는 웜톤이니까 평생 오렌지만 발라야지, 나는 쿨톤이니까 골드색은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이렇게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가두지 마세요. 오늘 배운 것처럼 색의 온도를 상대적으로 조절하시고 면적에 따른 착시를 영리하게 다룰 줄 알게 된다면요, 세상의 모든 색을 여러분만의 매력으로 완전히 소화해내실 수 있습니다. 진단 천에 내 얼굴을 끼워 맞추는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얼굴이라는 캔버스 위에 자유롭게 온도를 칠하는 진짜 아티스트,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작은 시도가 쌓이면 어떤 진단점보다 강력한 나만의 색 감각이 만들어집니다.